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 값을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파라미터에 대한 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요렇게 들어와서 망정이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 쿼리 스트링이 좀 더 복잡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 글 작성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뭐 1번. 자, 1번 글에 대한 글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서브젝트는 뭐 제목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내용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을 한대요. 로그인. 그럼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회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유저 네임이 뭐라 쓸까요? 뭐 유저 1이다. 유저 1이다.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있을 수 있겠죠. 패스워드는 그냥 재미삼아 뭐 1, 2, 3, 4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한 회원에 대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김철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를 뭐다? 가져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각각 분석을 해줘야 된다. 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라이터 뭐 네임이 있다 해봅시다. 자, 라이터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작성자. 그러면 이제 김철수가 작성자래요. 김철수가 작성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보드 아이디라 해서 보드 아이디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공지사항 게시판이라고 우리가 세팅할 수 있고 뭐 2번은 자유 게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합적인 정보가 뭐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 건데 자,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각각 데이터가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아이디 1,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분석이 돼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디는 1,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 다음에 제목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겠죠? 분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김철수, 그 다음에 보드 아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쪼개진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한다면 아이디는 1, 그 다음에 서브젝트는 뭐 제목, 그 다음에 컨텐츠는 내용 1, 그 다음에 라이터 네임은 김철수, 보드 아이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해서 받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리스트를 이용해서 처리는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인티저라 했죠? 요거 다시 스트링으로 좀 바꿀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제목과 내용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어차피 데이터 가져올 때만 그냥 변환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비츠 1번째라고 이렇게 다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를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줄게요. 스트링을 바꾸고 나서 파란 밸류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여기 %s로 다시 바꿔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뭐다? 가져올 수 있죠. 보이죠? 근데 얘 문제점이 뭘까요?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관리하는 여러분들 회장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 명부를 관리한다 했을 때 자, 회원 명부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원에 대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 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종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즉 엑셀을 해볼까요? 그럼 엑셀을 두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이름 따로 관리하고 전화번호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관리하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름 따로 관리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고 값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이 되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이름 따로 관리, 전화번호 따로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김철수에 관련된 이름을 찾았으면 그 김철수하고 순번이 맞는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만 그게 매칭이 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다? 뽑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는 무지성으로 그냥 데이터를 마구자로 뽑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올 때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람 네임스 네임 그 다음에 파람스 밸류 뭐 이런 출력해 볼게요. 그럼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했을 때 파람스 밸류에 get 해가지고 1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1번째. 그러면 1번째 데이터 가져오면 뭐가 나와요? 제목 1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제목 1이라는 게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인지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인지 라이터 네임이 제목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일단 그것과 즉 이 파람 네임과 순번이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해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강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인트 find index라 써서 파람스 네임에다가 자 인덱스 오브라는 게 뭐였죠? 자 리스트 함수 중에 인덱스 오브라는 거는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인덱스를 확인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라는 걸 썼어요. 서브젝트. 자 서브젝트라는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find index 찾게 되면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1 나오는 거예요. 1. 그죠? 그러면 일단 찾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0번이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도 0번인 데이터를 가져와야지만 그 매칭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제가 뭐냐면 일관성.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순서대로 들어갔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뒤죽박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싹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파람 밸류에다가 get해서 뭐 하면 돼요? find index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일단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파람 네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 오브를 통해서 인덱스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불편한 방법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호회 회원명부 관리하는데 이름명부 따로 관리하고 전화번호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다?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뭐다?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리스트를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있죠. 바로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떻게 동시에 관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걸 했으니까 자, 리스트 2개를 이용하여 쿼리 스트링을 문제점 됐습니다.